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허균의 홍길동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슴 시원한 길동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홍길동전, 지은이, 허균. 1.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느 봄날 깨끗이 비질한 홍판서 집 마당에는 복사꽃이 한창 환했다. 대감마님, 소인 불러 계시옵니까? 어린 길동이 안채마당에 꿇어앉아 온순한 눈빛으로 대청을 올려다보았다. 대청마루에는 퇴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홍대감이 관복을 벗은 저고리 차림으로 비단 저고리에 살집 좋은 안방마님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 뼘쯤 뒤에 곡산마님이라 부르는 촌왕이 폭넓은 비단 치마를 휩싸안고 오독하니 앉았다. 홍대감은 조정에 나가면 벼슬아치들을 거느리는 이조 판서요. 집안에서는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린 가장이라 행동 하나하나에 위험이 드러났다. 오냐, 왔느냐, 이리 올라오너라. 요즘 무엇을 읽고 있느냐? 주역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허, 네 나이가 지금 몇이던고? 올해 11살입니다. 쯧쯧쯧. 비록 영특하나 천한 종의 자식을 어디에 쓰리오. 종의 자식이라는 말이 길동의 가슴에 날아와 날이 선 칼처럼 내리꽂혔다. 홍대감은 3명의 부인에게서 아들 2을 두었다. 안방마님은 10살 터울이 지는 형 기련을 낳았고 사랑방 종이었던 춘섬이가 길동을 낳았다. 홍대감이 곡산 현감으로 있을 때 얻은 기생첩인 곡산마님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 형인 기련과 길동은 비록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라 하여도 신분에는 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었다. 기련은 어엿한 양반댁 도련님이었지만 길동은 어린 종에 지나지 않았다. 종익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 성을 따랐지만 신부는 천한 어미 쪽을 따라야 했다. 그것이 곧 나라의 법이었다. 그때 얼굴에 주름이 조골조골한 아낙네가 중문을 들어서다 말고 얼른 등을 돌려 나가려는 게 보였다. 곡산마님은 반색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낙네를 불러들였다. 이보게, 가지 말고 이리 들어오게. 아낙네는 얼굴이 길고 턱이 뾰족해 마치 승냥이 같았다. 홍대감이 어려운 듯 주저주저 마당을 가로질러 온 아낙네가 돛돌 아래에서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안녕하십니까? 누군가? 곡산마님이 얼른 대답했다. 흥인문 밖에 사는 관상쟁이 할멈이 온데 사람의 관상을 그리 잘 본답니다. 대감마님의 관상을 한번 보아올리라고 제가 불렀습니다요. 나는 됐다. 이미 제상의 자리에 올랐으니 더 볼 것이 무엇 있단 말이냐. 옳거니 마침 말 나온 김에 길동의 관상이나 한번 보자. 관상쟁이가 고개를 들어 길동의 얼굴을 물끄러미 넘겨다 보았다. 관상쟁이가 머뭇거렸다. 홍대감이 몸을 기울이며 재우쳤다. 뭘 망설이는 겐가? 어서 말하게. 관상쟁이는 홍대감의 눈치를 살피면서 더듬거렸다. 여러 말씀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도련님은
모든 사람의 위에 있을 관상입니다. 그러나 서출이라 하시니 헤아리지 못할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부디 제 말씀을 용서합시오. 그날 이후 길동은 자기를 바라보는 홍대감의 얼굴에 한 가닥 어두운 기색이 어려 있음을 느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들어서 집안이 훤했다. 뒷뜰에는 달빛을 받은 복사꽃잎이 눈꽃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 길동은 읽던 두루마리를 덮어두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아직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들치고 들어와 몸이 떨렸다. 발길이 저절로 홍대감이 있는 사랑채 쪽으로 향했다. 홍대감이 있는 사랑방 문을 보며 입속으로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아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았다. 홍대감이 잠들어 있는 사랑방 문을 향해 길동은 2번 큰절을 했다. 아버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길동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다. 사랑방에 불이 켜지면서 홍대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걔 누구냐? 소인 길동이옵니다. 내게 할 말이 있느냐? 설령 할 말이 있더라도 날이 밝은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여라. 아직 밤공기가 차다. 아버님, 생각지도 않은 말을 쏟아놓고 울음소리를 내었다. 홍대감은 그런 길동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너 무슨 일이 있었더냐?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사오니 이만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오나 지금껏 서러워하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집안의 종들조차 저를 보잘것없게 여깁니다. 나이 어린 친척 아이들조차 저를 손가락질하며 천한 종놈이라 이르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애달픈 눈빛이었다. 물빛이 감도는 눈으로 길동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던 홍대감은 곧 눈빛을 고쳐잡았다. 이놈, 세상의 천한 아들이 비록 너뿐만이 아니거늘 잠옷 방자한 말을 입 밖으로 내다니 다시 그런 말을 하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홍대감의 힘없는 호통이 터져나왔다. 홍대감은 못마땅한 듯 문을 쾅 닫았다. 방문에 꼿꼿한 그림자가 너울거렸다. 이 청룡이 폭포 물살을 헤치고 올라 무르익었던 봄 기운이 어느덧 뚜렷하게 더위로 바뀐 초여름 밤이었다. 길동이 늦게까지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창밖에서 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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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우는 소리가 들렸다. 까마귀가 3번 객자와 객자와 울고 서쪽으로 날아가니 이는 분명히 자객이 오는 거로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 하는가. 아무튼 몸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로구나. 길동은 방 안에 팔진을 치고 각각 방위를 바꾸었다. 남쪽의 불은 북쪽의 물과 바꾸어 옮기고 동쪽 우레는 서쪽 물과 바꾸어 옮기고 북서쪽의 하늘은 동남쪽의 바람과 바꾸어 옮기고 남서쪽의 땅은 동북쪽의 산과 바꾸어 옮겼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람과 구름을 넣어 신통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끝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객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때 자객 특제는 비수를 입에 문 채 별당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길동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별당채 방에 불이 꺼졌다. 특제는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귀를 기울였다. 곧 낮게 코 고는 소리가 문풍지를 울렸다. 이때다.
특제는 몸을 날려 방문을 걷어차고 뛰어들었다. 길동이 누워 있어야 할 방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캄캄했다. 한바탕 사납고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난데없이 벼락이 떨어져 내렸다. 모래소리가 땅을 울렸다.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앞뒤를 분간하기도 힘들었다. 특제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처박은 채 한참 동안을 꼼짝 않고 있었다. 그제야 바람과 천둥벼락이 조금 잦아들었다. 고개를 들었다. 어찌 된 일일까? 눈앞에 우뚝우뚝 봉우리가 솟아올라 하늘을 찌를 듯하고 뒤쪽으로는 바다가 끝없이 이어져 거친 파도가 출렁댔다. 아까 분명히 방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산은 어인산이며 물은 어인물인가? 문득 높은 봉우리 위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년이 흰 학을 타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길동이 조화를 부리는 것이 분명했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깊은 밤에 비수를 들고 들어와 나를 해치고자 하느냐? 길동의 입에서 호통소리가 터져나왔다. 특제는 비수를 거꾸로 쥐고 힘껏 날렸다. 날카로운 칼끝이 길동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다. 칼날이 곧 길동의 가슴에 꽂히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찬바람이 한 줄기 몰아쳤다. 칼끝에 가슴이 닿는 순간 길동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번개가 땅 위에 내리꽂히고 천둥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날카로운 기운이 특제의 몸에 내리꽂히는 느낌이었다. 놀란 특제는 땅바닥을 엉금엉금 기면서 던졌던 비수를 찾았다. 네, 남의 재물을 욕심내다가 죽을 곳에 빠졌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꾸짖으리요. 특제는 엎드려 애걸했다. 소인의 죄 아니오라. 공자님 댁 곡산마님 지시옵니다. 소인은 다만 동대문 밖 관상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니 가엾고 불쌍한 목숨을 살려주셔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고치게 하옵소서. 말꼬리가 채 끝나기 전에 비수가 흰 빛을 뿜었다. 특제의 머리가 땅에 굴러떨어졌다. 특제가 죽어 나자빠지자 길동은 학을 탄 채 단숨에 동대문 밖으로 날아갔다. 관상쟁이는 고삿에서 어정거리며 특제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길동을 보고 하얗게 질렸다. 길동은 관상쟁이의 목덜미를 잡고 휘파람을 불어 학을 불러들여 등에 올랐다. 학은 순식간에 한양 성을 넘어 별당채 마당에 두 사람을 내려놓았다. 길동은 관상쟁이를 특제가 죽어있는 방 안에 던져 넣었다. 바른 대로 말해보아라. 도대체 자객을 시켜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 공자님, 살려주세요. 바른 대로 다 말할 테니 제발 절 좀 살려주세요. 안방마님이 기련 공자님과 의논하여 저에게 시키신 일입니다요. 길동은 쇠뭉치로 꼭뒤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설마 안방마님이 내게 그럴 리가 없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도련님의 관상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임금이 될 귀한 관상입니다. 그런데 곡산마님이 몰래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곡산마님, 안방마님, 기련공자님 세 분이 저를 보시고는 소문나지 않게 도련님을 없애야겠으니 자객을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요. 그래서 칼잡이 특제를 소개해 올린 것이지요. 그 길로 길동은
국산마님이 쓰고 있는 별당채로 쳐들어갔다. 그리고 국산마님의 멱살을 잡아 끌고 와 사랑마당에 꿇어 앉았다. 아침 준비에 부산하던 종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냐? 바깥에서 들리는 심상찮은 소리에 문을 열고 내다보던 홍대감이 입을 딱 벌렸다. 대감마님, 소인 길동이 옵니다. 아버지, 가슴속에서는 아버지라 불렀다. 길동은 큰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집안에 흉흉한 일이 있어 목숨을 도망하여 나가려 합니다. 대감마님께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대체 어쩐 일이냐? 무슨 일이기에 이렇듯 험악한 일을 벌이고 있느냐? 대감마님, 여기 이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대감마님께 넘겨드리고 갑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들으시옵소서.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는 모양이구나. 소인이 이제 집을 떠나오니 대감마님께 없어는 부디 몸을 보존하시옵소서. 소인 다시 뵈올 날이 없을 듯합니다. 네, 너를 낳을 때 참 좋은 꿈을 꾸었느니라. 홍대감이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먼 시간을 거슬러 올라 아득한 곳에 눈빛이 닿아 있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바람이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느니라. 나무는 푸르고 물은 졸졸 소리내며 흐르는데 갖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더구나. 참 볼만했지. 황금색으로 빛나는 꾀꼬리는 나무에서 노래하고 푸른 학이며 흰 학이 눈일고 있더라. 높디 높은 절벽은 하늘에 닿았고 굽이굽이 맑은 시냇물은 골골이 폭포로 흐르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 길이 끊어져 갈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문득 청룡이 폭포 물결을 헤치고 천둥 벼락 같은 고함을 치며 솟아오르더구나. 그 용이 입을 벌리고 기운을 토하는데 그 기운이 내 입으로 들어오거늘 놀라 잠에서 깨었느니라. 그리하여 너를 낳았건만 하필이면 계집종인 춘섬이 몸에서 얻었구나. 네가 천생이라 좋은 꿈을 오히려 역적의 관상으로 만들고 말았어. 모두가 내 잘못이로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내 벌써 종문서를 불태워버렸으니 이제 아비를 아비로 불러도 되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된다. 종으로 매인 몸도 아니니 네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고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라. 아버님, 그래, 내 아들아. 오늘로부터 네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니 네가 지금 집을 나가 어떤 곳을 돌아다니더라도 부디 죄를 지어 이 아비와 형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라. 또 집안이 잠잠해지면 쉬이 돌아와 내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여라. 여러 말 아니하니 부디 몸을 상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버님, 길동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오랫동안 가슴에 쌓였던 한이 눈 녹듯 녹아 눈물이 되어 빠져나왔다. 아버님께서 오늘 소자의 오랜 소원을 풀어주시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길동은 큰 절을 올렸다. 3. 머무를 곳 없이 떠도는 신세에 거친 바람이 불어 집을 떠난 길동은 갈 곳이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이 땅의 산과 개천이나 구경하려는 마음이 일었다. 낮은 언덕을 넘어서자
실처럼 가는 시냇물이 흘러내렸다. 언뜻 무언가 눈에 띄었다. 지나가는 길손에게 물 떠주기 딱 좋을 손바닥보다 작은 노란 표주박이었다. 표주박을 주워든 길동은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눈앞이 확 트였다. 길이로만 십리가 되어 보이는 너른 들판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수십 채의 초가집이 막 저녁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었다. 길동은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마을 안쪽 너른 마당에 사람 수십 명이 모여 떠들어대고 있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려 있고 떡과 고기와 술이 가득 얹힌 개다리 소반이 쭉 놓여 있었다. 사람들 속으로 섞여든 길동은 배가 고픈 참이라 정신없이 떡을 집어먹고 고기를 뜯었다. 어허, 이 사람 체하겠네. 좀 천천히 먹게. 앞자리에 앉은 염소수염 사내가 말을 건네왔다. 아, 예. 제가 허기가 져서 그만 실례를 했습니다. 사내는 길동을 요리조리 살폈다. 어르신, 여기가 뭐 하는 마을입니까? 아무래도 다른 마을과는 달라 보이는데요. 암, 다르지. 다르고 말고. 여긴 농림일세. 세상을 등진 거친 사나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 나는 김인수라 하네. 자네 이름은 무언가? 성은 홍이고 이름은 길동이라 합니다. 그나저나 나이가 아직 어려 보이는데 어쩌다 떠도는 신세가 되었나? 길동은 정한 곳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떠돌게 된 자신의 신세를 구구절절 풀어내었다. 몸피로 보아서는 10대살쯤 되어 보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 사람이 아주 용맹하네 그려. 이왕 그런 신세니 이곳에 몸을 맡기고 한 세상 살아가세. 여긴 종도 없고 백정도 없네. 천한 사람도 없고 귀한 사람도 없는 곳이네. 그저 힘세고 무술이 뛰어나면 누구나 우두머리가 되고 힘이 약하면 졸개가 되는 곳일세. 자기 능력에 따라 살기는 이만한 곳이 없지. 아, 자네도 자객을 죽인 것으로 보면 두목 한 자리쯤은 거뜬히 하겠네. 어떤가? 받아만 주신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됐네.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같은 형제일세. 오늘은 새로 대장을 뽑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 마침 자네가 온 것일세. 한 무리의 대장군이 되려면 아무래도 힘과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칫 힘만 있다간 토벌꾼 꾀에 잡히기 십상이고 꾀만 있다면 거친 농림처사들에게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대장군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를 번쩍번쩍 들어올렸으니까 우선 저걸 들어올리는 것으로 힘을 시험합시다. 지혜 시험은 어디 부자 마을을 털어오는 것으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인수가 가늘면서도 새된 목소리로 외쳤다. 마당 구석구석에 앉아 김인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입을 모아 외쳤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대장군을 뽑는 방법은 결정이 되었다. 먼저 일거리 우통을 벗어붙이고 바위 앞으로 달려나왔다. 바위가 들썩거렸지만 흙바닥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다. 1걸과 2걸이 바위를 들지 못하자 3걸이 우통을 벗어붙이고 바위 앞으로 나왔다. 엎드려 끙끙 힘을 써보지만 바위 덩어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3걸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맹춘이 썩 나섰다. 맹춘은 바위를 양손으로 만지더니 맞춤 한 대를 골라잡고 끙 힘을 썼다. 바위가 움찔움찔 흔들리더니 으라차차 소리 한 번에
무릎까지 들어 올려졌다. 팔을 부들부들 떨던 맹추는 바위를 놓았다. 쿵! 땅이 울렸다. 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머무를 곳 없는 처지로 이곳에 인연이 있나 보이다. 길동은 중얼거리듯 나지막이 말했다. 옆에 서 있던 김인수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번 해보지요. 뭐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나는 서울 사는 홍승상의 서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떠돌아다니다가 오늘 하늘이 가르쳐 주신 바 있어 이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농림의 으뜸 장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길동은 바위를 잡았다. 제법 무거워 보였다. 길동이 온몸에 힘줄을 바짝 당기자 팔이 탄탄해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갔다. 으라차차차차 바위가 들렸다. 무릎으로 바위 밑을 받치며 두 손을 바위 밑으로 집어넣었다. 끙! 힘쓰는 소리를 한 번 낼 때마다 바위는 조금씩 위로 쳐들렸다. 온 힘을 팔과 허리에 모았다. 바위가 머리 위로 번쩍 올라갔다. 두어 걸음을 걷다가 바위를 휙 던졌다. 쿵! 땅을 울리는 소리가 났다. 도회청 마루에 앉았던 사람이나 멍석자리에 앉아 시끌벅적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린 채 눈을 휘둥그레 떴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사방이 조용했다. 대청 위에 앉아있던 맹춘이 불이 나게 쫓아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무지렁이라 눈이 있어도 장군님을 몰라 뵈었습니다. 장군님, 그만 도회청에 오르시지요. 우리 대장군을 모십시다. 천하의 장사를 모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옳소, 좋아요. 대장군 만세, 대장 만세. 너른 마당이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지금까지 홍길동전 일부를 발췌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발췌 낭독을 승인해주신 출판사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과 김진섭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